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덥다고 했었는데 벌써 겨울이 온 것처럼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내 재산이 내 몸뚱이를 잘 지켜야 뭐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프지 마세요. 새 정부 들어서 건설 경기가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여전히 더욱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건축 수요가 없다 보니까 건설 기술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있고 다른 일거리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건설 시장 자체가 붕괴가 돼버려서 외국인들이 판치는 난장판 건설판이 될 것 같아서 나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건축주님들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죠. 이 신축에 대해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이게 신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잡는다고 신축에 대해서 대출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토지 구입하신 건축주님이나 아니면 이미 허가를 받으신 건축주님들, 그리고 철거까지 하신 건축주님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들이 출혈 경쟁을 해서 너무 과도한 덤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약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계약하고 나서 시공사하고 건축주하고 추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좀 대출을 좀 개선을 해서 신축 자금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정부 관계자분들? 신축은 좀 풀어주셔야죠. 소규모 신축은. 내가 심했나요? 아무튼 지금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가 납니다. 좀 정부 관계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진짜 은행 이자율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대출을 다 막아놔서 대출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율을 주고 2금융이나 3금융, 심지어는 사채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까지 납니다. 내년에는 좀 대출도 풀리고 건설 경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많이 기다리셨던 골조공사 이후에 마감공사 진행공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감공사는 13주차부터 26주차까지 있습니다. 원래는 좀 호응도 없고 구독자도 늘지도 않고 오히려 구독자가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건축주 모임 카페 분들이 이거 끝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독촉을 하셔서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이 되면 26주차까지 감독사항 가르쳐 드리고, 각 공사 공종별 체크사항들,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건 뭐 그러면은 더 가르쳐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접어야죠. 이게 정말 완전히 기술적인 내용이죠. 건축사님이나 현장 소장님이나 그리고 뭐 일반 기술자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완전 실무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요거만 잘 배우시면 건축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구독자 1만 명까지 많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건축주님들 말고도 뭐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들, 디벨로퍼 분들, 시행사 분들, 그리고 건축사님들 제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시고 제 경험이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건물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시공사와 공사 계약 후부터 준공까지 총 26주차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시작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끝날 때까지 가르쳐 드렸고요. 이번 영상부터 가르쳐 드리는 마감 공사는 13주차부터 26주차까지 준공 사용 승인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지상 4층 다락이 있는 상가주택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점포주택이라고도 많이 하죠. 규모가 틀리거나 층수가 틀리거나 용도가 틀려도 건축은 다 비슷한 공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공정이 많은 상가주택 공정 한 세트를 다 보시게 되면 다른 공사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하시고 관리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공사 착공 이후 13주차 그리고 14주차 공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그때 가서 기억이 되고, 보실 때 메모를 좀 해 놓으셨다가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메모를 전달을 하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확인해 달라고요? 뭐 건축사님이나 아니면 현장 소장님한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확인한 거를 확인했는지라고도 결과를 물어보셔야 되겠죠. 문제가 있었냐, 확인하셨냐, 근데 뭐 별다른 사항 있느냐, 문제가 되는 게 있느냐, 이렇게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착공 이후 13주차, 1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착공 후 13주차, 저번 주까지 골조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청소까지 싹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 자재 반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 엘리베이터가 반입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설치가 되는지 이거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는 중요 공정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늦게 되면 준공검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자재 반입이 언제 되고,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시는 그 작업자분들이 배정이 됐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설정이 되는지, 그 사람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현장 소장님한테 얘기하셔야 되고, 엘리베이터 업체한테도 일정 조율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공정별 그 하도급 업체들 와서 옹벽 문제가 되는 것들, 배부르거나 타설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삐져나오거나 뭐 오시공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는 공사들을 세심하게 잘 해서 나중에 두 번 일하지 않게, 이 다다다다다다닥 이런 소리가 계속 현장에서 나면 민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오시공 부분이나 잘못 시공된 부분들 한 번에 철거되고 활성될 수 있게 최대한 일정을 빨리 잡아서 한 번에 끝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단열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외부 단열이 중요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나 뭐 요즘 상가도 냉난방비, 열손실 때문에 단열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단열재 틈새가 있는지, 틈새가 있으면 우레탄 폼으로 이거 다 메워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되고, 뭐 현장 소장이 막 민기적 거리고 그러면 건축주님이 그거 한 박스 사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막 쏘세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다 쏘는 거 쉬운데 왜 안 쏘냐, 현장 소장님 이거 네가 좀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잡부라도 시켜서 쏴라 라고 계속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내 집이니까 나는 챙길 수 있는데 현장 소장님이나 건축사님이나 시공사들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챙겨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하고 방수는 건축주님이 정말 꼼꼼히 진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전기 업체한테 빨리 들어와서 전기 배선 있죠? 입선을 좀 빨리 해달라고 하시고, 콘센트 위치나 그리고 뭐 스위치 위치, 전기 등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해서 이상 없이 그 위치에 변기 배선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전기업체 들어오게 되면 이것저것 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기업체가 선을 마무리해야지 후속 공사 업체들이, 마감공사 공정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공사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골조공사가 끝나자마자 빨리 들어와서 전기 배선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사 감독을 150개 넘게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준공 때 문제가 되는 게 기계설비 배관입니다. 이 기계설비 업체가 배관이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기계설비 공사가 문제가 돼서 후속 공정들이 마무리를 못 져가지고 공사가 막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심지어는 가서 막 사정까지 합니다. 제발 좀 와서 빨리 좀 작업 좀 해달라고. 예, 근데도 막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조 공사 끝나기 전부터 기계설비 업체 공사한테 신신당부해야 됩니다. 공사 늦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배관 먼저 빨리 좀 마무리 좀 져줘라, 좀 부탁한다, 빨리 와서 마무리 해줘야지 후속 공사들이 붙을 거 아니냐, 배관이 돼야지 방수를 하고 타일을 붙이고 마감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수가 중요하니까 춥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이 배관을 마무리 좀 해줘라 라고 신신당부해야 됩니다. 현장 소장님한테도 민기적거리지 말고 기계설비 공사 맥살이라도 잡아갖고 와가지고 빨리 작업을 마무리 시켜라. 얘네가 돼야지 후속 공사들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경험 없는 현장 소장들은 아유 알아서 오겠지, 아유 그냥 냅둬요, 지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이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사고 칩니다. 세구 배관 잘못되고 막 하는 게 이게 다 기계설비 배관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충분한데 얘네들이 늦다 보니까 후속 공정들이 막 독촉하다 보면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늦다 보니까 후속 공정 열받아 가지고 후속 공장에서 배관을 일부러 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찍어 놓거나. 그러면은 진짜 하자 잡기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아 정말 뭐 기계설비 업체나 건축주나 시공사나 엄청 개고생합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설비공사 업체 빨리 들어와서 급배수 배관 빨리 해달라고 하고, 배관 자재 요거 또 건축주님이 배관 자재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V 지원이죠. V 지원으로 꼭 배관을 하셔야 되고, 요즘은 VN-SDR 17로 배관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배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적 공사의 위치, 벽돌 쌓는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벽돌 쌓는지. 요즘에는 벽돌 쌓는 사람들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이거 양중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예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벽돌 쌓는 거를 최소화해달라, 웬만하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다 설계해달라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뭐 PS나 뭐 알람 밸브실, EPS실 같은 벽면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콘크리트 옹벽이 어려우니까 그런 공간들을 벽돌을 쌓아줍니다. 그래서 벽돌 쌓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도어 상부에 인방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벽돌을 쌓으면 쳐져서 문이 안 열리거나 그리고 문이 기울어지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방이라는 위에 상부 보가 있습니다. 그거 보 제작을 하거나 보강 철물을 꼭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 자재 샘플들을 빨리 좀 갖고 와서 빨리 선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막 닥쳐서 자재 선정해 달라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갖고 와라 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재 선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이게 건물의 가치에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마감 자재는 건축주님이 직접 잘 보고 고민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샘플을 빨리빨리 갖고 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마감 공사가 들어오려고 하면 창문의 높이라든지 문의 높이 이런 게 다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먹이라는 거를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현장 소장님이 직접 하시는데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먹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1m 닿는 위치, 그리고 이 바닥에서 천정되는 높이, 그러니까 딱 마감재 기준은 1m 기준으로 허리먹을 다 놓습니다. 먹줄을 다 놓는 거예요. 금을 다 거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감 업체들이 그걸 보고 이 먹줄 위로는 천정고가 2300이면 1300 위에 천정이 쳐지는구나, 요 밑에 1m 밑에 바닥 마감재가 깔리는구나, 이거를 예상해서 전기 콘센트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도어라든지 각종 기구들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먹이 제대로 없는 경우에는 공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오시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집들 가보면 도어 문 높이가 살짝 틀린 경우도 있고 외부 창호가 높이가 살짝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허리먹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먹을 어떻게 놓느냐, 잘 놔야 된다. 그래서 바닥의 마감재의 높이하고 천정의 천정 마감재의 높이 거의 중간, 보통 1m 선이나 90cm 선에서 먹줄을 때려줍니다. 이거 누가 때려야 된다고요? 현장 소장님이 다 각층마다 각실마다 확인해서 허리먹을 다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감이 깨끗하고 정확하게 잘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13주차이고요. 착공 14주차. 13주차에 막 내부 막 전기 배선하고 막 입선하고 배관하고 막 허리먹 놓고 벽돌 쌓고 막 복잡합니다. 그러면 외부에 냉난방기 배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어컨 배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지만 주택은 에어컨 배관이에요. 에어컨 배관이 실외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해놓지 않으면 요 착공 14주차에 마감재, 외부 마감재 붙기 전에 냉난방기 외부 배관 작업을 마무리 해놓지 않으면 노출이 되겠죠. 노출되면 새 건물에 그 에어컨 배관 허연 게 삐뚤삐뚤 울퉁불퉁 배관이 되면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 마감재 벽 사이로 매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골조 공사가 끝나면 냉난방기 업체가 빨리 들어와 가지고 실내기부터 실외기까지의 배관을
마감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감재 하고 나면 배관이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냉난방비 배관을 그 외부 단열재에 바짝 붙여가지고 배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단열재를 살짝 까서 거기다 넣고 단열재 보완을 해가지고 외부에 배관이 노출되지 않게 시공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내기 위치하고 실외기 위치가 명확하게 지정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건축주님이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하셔서 설계 때부터 실내기 위치, 실외기 위치를 정확히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관이 정확하게 매입이 되겠죠. 잘못하면은 매입했는데 쓰지 못하고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설계 때부터 실외기 위치, 실외기 위치를 지정을 해서 배관이 안 보이게 매입이 될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허리목이 낮았으니까 목문틀하고 방화문틀, 그러니까 현관문하고 내부 방문들, 그리고 근생들 문 도어들을 빨리 설치해 달라고. 문틀이 설치가 돼야지 마감 공사들이 들어와서 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틀을 최대한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 이 방화문틀은 필히 단열 방화문틀이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 방화문틀 하게 되면 결로가 많이 차니까 꼭 단열 방화문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첩형 방화문틀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경첩형은 거의 100% 단열 문틀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달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입선 작업, 콘센트 위치하고 전기 등 위치, 그리고 스위치 위치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고 제대로 배관 배선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설비 배수 배관들 빨리빨리 매입해서 방수공사 할 수 있도록 빨리 급배수 배관들 빨리 정리해 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적공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인방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하루에 1.5m 이상 쌓게 되면 이게 처지거나 무너집니다.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5m까지만 쌓고 그 다음날 1.5m를 쌓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냥 막 한 번에 다 쌓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럼 기울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거 마감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1.5m 정도만 쌓고 그 다음날 1.5m 쌓는 형식으로 해달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 자재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허리목하고 천정고하고 바닥 높이가 제대로 됐는지, 문틀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13주차 14주차는 대략 요 정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요 13주차 14주차 마감 작업을 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3주차, 14주차였고요. 15주차부터는 이제 그 방수공사라든지 외부 석공사라든지 이제 그 내부 마감 공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15주차, 16주차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1만 명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솔직히 저보다 잘 못 가르치고 이상한 유튜브들도 막 2만 명, 3만 명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고급 정보 가르쳐 드리는데 이 몇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